안녕하세요. 파산관장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산판례 백선 중 중요한 사안입니다. 보험자가 보험자 대의에 기하여 취득한 채권의 면책 여부. 이게 이제 파산 면책에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비면책 채권과 한번 보겠습니다. 사안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성용 서울 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이 이제 평석을 쓰신 겁니다. 사안이 개요. 원고 보증보험사는 A회사, 그러니까 피보험자 겸 보험계약자입니다. A회사와 A회사의 격리직원인 피고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원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회사 돈을 횡령을 했을 때 이제 보증보험회사하고 체결한다는 그런 계약 구조입니다. 그 피고는 격리직원은 1억 원이 넘는 공금을 횡령하는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보증보험사는 보험금 지급했죠. 그리고 이제 피고는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데 이어 면책 결정을 받았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의 규정에 따라 A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피고의 추한 항소를 받아들인 원심법원은 2심법원이죠. 구파산법 349조 제3호의 취지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데 있음을 전제로 피해자인 A회사가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미 피해를 전보받은 점, 비면책채권에 해당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보험자 대의보다는 파산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가 우선해야 한다는 점, 보험자는 면책에 따른 채권 회수 불능의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면책되었다고 보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파산법 349조 단서 3호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파산자의 채무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면책 결정에 의하여 그 채무에 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렇죠. 불법행위까지 면책시켜주지 말자 이거죠. 한편 상법 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렇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어떤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주고 대신해서 이제 배상을 해주고 그 가해자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취득을 하죠. 그걸 보험자 대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 등의 제3자에 대한 권리는 동일성이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취득하는 채권이 구파산법 349조 단서 제3호 소정의 비면책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인 직원이 1억 원을 횡령을 했으니까 이건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성질이 불법행위가 보험자 대의에서 성질이 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구상권 행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래의 그 가해자와 피해자, 보험자와 피보험자 그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설 1. 쟁점 직원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얘는 옛날에는 신원보증인이 있었죠. 회사 들어갈 때 재산세 얼마 이상 되는 사람이 신원보증. 그래서 그 직원이 나중에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신원보증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신원보증은 안 하고 신원보증계약을 하죠. 서울보증보험회사하고 이제 하죠. 보통. 신원보증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피용인에 대한 보험자 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피용인의 항변권의 범위 판단 기준이 쟁점으로 이를 대위권자의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 즉 채권자 보호의 일반 법리에 따를 것인가, 아니면 채무자 입장에서 판단할 것인가, 이 경우도 채무자 면책제도의 이념을 관철할 것인가. 즉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횡령한 직원이 나중에 면책을 받았을 때 보험자인 보험회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면책을 불허할 것인가, 아니면 구상자, 보험 그 피보험자, 격리 회사 직원의 입장에서는 이미 보험회사가 돈을 다 그쪽 지급을 했죠. 회사에다가 횡령 피해를 당한 회사한테. 자기는 면책을 받았으니까 좀 봐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양자 간의 갈등인데, 여기서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원심은 면책제도를 관철하자. 근데 대법원은 채권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결론은. 신원보증계약이 뭔가? 신원보증보험은 보증보험 상법 726조의 5의 일종으로 피용자, 그러니까 고용되는 사람이죠. 피용자, 피보증인이 사용자, 피보험자, 사용자는 이제 회사죠. 사용자를 위해 그의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또는 그의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기간 중에 민사 또는 형사상의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보험으로써 타인을 위한 보험 또는 이 사건과 같이 사용자 자신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자기를 위한 보험, 신원보증 형태로 체결되고 있습니다. 신원보증계약상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는 1.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은 이제 직원으로 보면 되죠. 직원이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 보험회사, 회사가 직접 입은 손해. 2. 보통약관상 피보증 보통약관상 피보증인이 제3자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일종의 사용자 책임이죠. 3.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이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직접 입은 손해. 이게 이제 중대한 과실입니다. 4. 특별약관상 피보증인이 중대한 과실 등 민사상 책임을 지는 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로 대별되고 1, 3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 부분은 통상의 손해보험에 2, 4의 손해를 부보하는 보험 부분은 영업책임보험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보험자 대의가 뭐냐? 보험자 대의 효과. 보험자 대의란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목적 또는 사고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보험자가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를 대의하는 잔존물 대의와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의하는 청구권 대의의 두 가지가 있다. 보험자 대의는 손해보험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인보험에서는 상해보험에서는 보험자 대의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죠. 이게 상법 682조입니다. 즉 보험자 대의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피보험자의 청구권에 있는 제한이나 하자는 보험자가 취득하는 청구권에 승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안에 검토하겠습니다. 이 사건 실업보증보험은 통상의 손해보험이자 자기들이 한 보험으로서 원고가, 그러니까 보험 회사가 A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는 상법 682조에 따라서 보험자 대의하여 A 회사의, 그러니까 회사의 피고에 대한 권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이죠. 회사 직원이 공금을 횡령함으로써 횡령을 한 거기 때문에 회사가 그 직원한테 손해배상을 갖고 있죠. 보험자 대의하여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대로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이상 A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피고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보험사인 원고에게 이전됩니다. 그게 보험 손해배상 청구권이 다른 성질로 변하는 게 아니죠. 비면책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제법상 보험자 대의라는 이론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파산법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원심 입장이었죠. 면책채권에 해당한다면 채무자 갱생의 도산법 이념을 관철하는 것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반면에 비면책채권이 되는 순간 도산법의 이념과 유리되고 원래의 일반 사법의 원리만이 적용되는 것이 논리적이기는 하나 그러한 해석이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자 대의에 의해 보험자가 취득하여 행사하는 청구권이 원래 피보험자, 회사가 채무자에 대해 보유했던 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는 보험법 고유의 법리에 따를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면 그 결론에 따라 비면책 여부의 결론이 도출된 바 그럼에도 그 결론의 당부를 도산법의 잣대 대로 다시 검토하는 것은 도산법으로부터 전련된 법률 관계를 다시 도산법의 적용 영역으로 복귀시키는 무리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악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하여 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문제되고 대법원 입장이죠. 악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대해는 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문제되고 잘못한 사람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손해를 끝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정의에 합당하죠. 그 다음에 이제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권 이게 이제 신설된 거죠. 채무자재생법 566조 4호에 예전 구파산법에는 이게 악에 의한 불법 행위만 비면책이었는데 채무자재생법상 통합도산법이 도입되면서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비면책 채권으로 들어왔습니다. 등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만이 본질적인 이념이 된다는 등으로 이리적인 구분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비면책 채권의 범위를 해석으로 좁히기보다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해 보이죠. 결론적으로 본 판결이 대법원 입장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론. 자, 이제 여론은 한번 잘 보십시오. 채무를 변제할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를 대의변제한 경우에 변제자 대의권 외에 통상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는 바 구상권과 변제자 대의권은 그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 유무 등에 있어서 그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보험자가 면책 결정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보험자 대의권이 아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면책의 항변을 할 수 있는가? 면책의 효력은 파산채권에 미치므로 파산 선고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것으로서 파산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보증인이 여기서는 이제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구상권에 대해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은 파산채권인 장래의 청구권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므로 보험자가 행사하는 구상권도
파산 채권으로 보아 이에 대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라고 봄이 타당하다. 보험자가 행사하는 구상권도 파산 채권으로 보아 그래서 구상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회사는 변제자 대의를 하는 게 낫죠. 구상권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변제자 대의와 관련돼서 상법 682조 성질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비면책 채권이 된다는 게 이 판례 평석의 요지고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